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최근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논란이 또 터졌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어떻게 이렇게나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논란을 만들어내는지 정말 능력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또 친일 임명사정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뭐터러 필요하겠습니까? 이재명 사정 그거만 하나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책에 모든 지금 악행이 다 담길 텐데 뭐터러 친일 임명사정 이런 게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원희룡 후보의 아내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원희룡 후보의 아내가 강은영 씨인데요. 이분이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논란이 됐던 것은 강은영 씨가 한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후보를 두고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 같다. 반사회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정신과 전문의라고 한다면 글자 그대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재명 후보를 진단한 것은 아니고 그래가지고 사이코패스다 무슨 소시오패스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성향을 보인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일단 그 근거부터 좀 봐야 되겠습니다. 반사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장기를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무자비하게 타인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에게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나 배려보다는 분노, 뒤틀림에 의한 원한의 한풀이 내지는 복수 이런 부분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직접 보진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이재명 후보가 담겨있는 증거를 보면은 저 사람을 지금 움직이는 힘이 사람에 대한 어떤 애착 그리고 동정심 이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원한과 분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일 때도 극명하게 드러났었는데요. 뭐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제 경찰분아 나 구속시켜 이거 다치면 들어 아니 경찰분을 잡은 거라니까 다 체포해 현행범들이니까. 도대체 저 시민들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이재명 시장이 저렇게까지 분노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평상시 얘기했던 것처럼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분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저분들의 정체가 뭐였습니까? 판교 철거민들이었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경찰 불러라 다 구속시켜라 얘기했던 시민들은 기득권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사회에서 약자 중에 약자였던 사람들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양반아 맨날 하루에 10시간씩 이야기를 안 하고 트럭 시끄럽게 하면서 뭘 하자는 거야? 대화를 하자라는 거예요. 협상 테이블에 가서 얘기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이재명 시장은 어떻게 합니까? 윽박을 지르는 거죠. 무슨 놈의 대화를 할 수가 있냐라는 식으로 윽박을 지릅니다. 저번에 법정에서 못 오게 사유해가지고 말이야. 사회의 약자 중에 약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철거민들의 대화를 하자라고 하는 요구를 무시하고 좌우간에 법정에서 보자라고 얘기하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 과연 저게 서민들을 위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저때 당시 영상을 보다가 눈에 띄었던 한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이재명 후보의 반사회적인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한번 보시죠. 한창 이제 갈등이 있고 난 다음에 현장을 떠나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오른손을 들어가지고 시민과 뭔가 대화를 하고 약간 얼굴에 웃음을 띠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느린 장면으로 해당 장면을 다시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리를 떠나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오른손을 들어가지고 시민과 뭔가 인사를 하는 듯이 보이고 그리고 얼굴에는 웃음을 띠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보입니다. 불과 몇 분 전에, 몇 분도 아니죠. 불과 몇 초 전에 그렇게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금 저렇게 돌변해가지고 시민과 웃음으로 인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이재명 후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명히 지금 인사를 할 때 이재명 후보가 어느 손을 들었습니까? 오른쪽 손을 들었던 거 아까 전에 확인하셨죠? 근데 제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저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다음과 같은 인터뷰가 공개가 됐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멀쩡해 보였던 오른손에 깁스를 하고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서 하는 얘기가 뭐죠? 철거민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철거민들에 대해서 다음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너무 좀 이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그때 당시 성남시 의회에서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시민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지금 대처한 거 아니냐? 라는 식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을 듣고 이재명 후보가 흥분을 숨기지 못합니다. 뭐하는 거죠 도대체? 말 똑바로 하시게 지금 그게 뭐하는 거죠 당신? 양말 소리 조용하라 말이야. 당시 이제 질의가 나왔던 내용은 그거예요. 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민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조치한 거 아니냐. 집단 폭행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고 오른손도 그렇게 깁스할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게 답니다. 뭐하는 겁니까 지금? 법정이 재판 중인 사건을 가지고 이 양반아 그런 사실을 그렇게 왜곡하는 게 아니야. 어디 폭행당한 사건을 가지고 말이야. 내가 조작했다는 거야 이러면.
글쎄요. 누구도 조작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뭐가 찔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작을 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대묻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게 이거죠. 자기가 폭행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집단 폭행을 당했다라는 것인데 근데 아까 전에 장면을 좀 보시면은 이거를 보고 이재명 후보가 폭행을 당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조금 빠른 것 같으니까 느린 장면으로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가 저것도 지금 오른손인 것 같은데 오른손을 통해 가지고 시민을 지금 가격하는 저 장면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자, 궁금해지는 건 그겁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사회에서 약자 중 약자다라고 할 수 있는 철거민들에 대해서 저렇게 집단 폭행으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식의 판단을 내렸을까요? 당시 이 지사가 철거민을 8명을 저렇게 집단 폭행으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식의 판단을 내렸을까요? 당시 이 지사가 철거민을 8명을 고소했는데요. 7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1명만 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8명을 고소를 했는데 집단 폭행이라고 했으니까 7명은 무혐의 처분이 됐고 1명만 혐의가 인정됐다라고 한다면 1명에서 집단 폭행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약자 중 약자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상 조작과도 같은 과장을 통해서 저렇게 궁지에 몰아붙이려고 하는 거 저게 이재명 후보의 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이미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지사가 됐을 때도 드러났습니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한 일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 봐요. 너무나 뻔뻔스럽게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질문한 건데 자기는 그런 말이 한 적이 없다. 저렇게나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대변인 이거 하고 더 이상 하지 마. 엔딩시까지만 안 돼. 엉뚱한 질문을 잡고 있어. 안 돼. 약속을 어기기 때문에 다 취소해. 저게 바로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국민의 대신해서 질문하고 있는 기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선거 막판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저희가 네. 잘 안 들리는데요. 네네. 열심히 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보셨죠? 저게 경기도 지사가 됐을 때 이재명 후보가 보였던 모습입니다.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을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번에 이재명이 박병석을 만나서 가짜뉴스에 대해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는데요. 회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가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20대 비율이 70%에 달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이재명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질의응답 그만하겠다. 이러고 자리를 떠버리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교묘하게 숨길 수 있는 겁니다. 왜?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사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숨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성향을 유감없이 보여줬던 게 로봇 시연회에서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저 장면을 보고 저게 왜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웬걸 그냥 건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냥 로봇계를 저런 식으로 엎어버립니다. 너무 예상할 수 없는 장면이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가 저런 식으로 시연을 하겠습니까? 로봇계라고 할지라도 로봇이라고 할지라도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뭘 떠올립니까? 개를 떠올리는 거예요. 개에 대한 감정을 교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많은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이거는 또 로봇 치타인데 그 로봇 치타를 보고 치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교감을 하는 겁니다. 상식적인 수준의 교감 능력을 갖추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도 이렇게나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워졌는데 비정상적인 교감 능력이 결핍되어 있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재명 측에서 그 연세의 아이 같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대요. 도대체 어린 시절에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나 교감 능력이 떨어져서 반사회적이다 이런 평가를 듣게 됐던 것일까요? 아마 현재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재명 후보가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기득권 세력 저런 사람들을 몰아내고 진짜로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으실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이재명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재명이 진짜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